그 돈 우리 민수가 죽어라 벌어둔 건데. 친척 언니의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돕니다. 결국 이것밖에 안 됐구나. 그날 난 며느리 수진이가 돈을 들고 도망쳤다고 믿었습니다. 7년이란 시간 동안 단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아들 민수의 장례식이 끝난 건 새벽 4시였습니다. 3년간의 투병 끝에 내 아들은 그렇게 갔습니다. 겨우 36의 나이에. 빈소를 정리하며 난 멍하니 아들의 영정사진만 바라봤습니다. 사진 속 민수는 웃고 있었지만 난 그 웃음이 원망스러웠습니다. 왜 엄마를 두고 먼저 가니? 왜? 그때였습니다. 어머님, 며느리 수진이가 다가왔습니다. 까만 상복 차림에 얼굴은 창백했고 눈은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손에는 8살 손주 민준이를 꼭 붙들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저 말씀드릴 게 있어요. 수진이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뭔가 심각한 표정이었지만 그땐 아무 생각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아들을 떠나보낸 슬픔으로 정신이 하나도 없었으니까요. 어머님, 저희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뭐?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가보겠다니 그게 무슨 소리니? 죄송해요. 어머님께 폐를 끼칠 수 없어서요. 폐라니? 무슨 폐를 끼친다는 건지 이해가 안 갔습니다. 수진아,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니? 민준이는 어쩌고? 넌 이제 어디서 어떻게 살려고? 괜찮습니다. 제가 알아서 할게요. 수진이는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민준아, 할머니께 인사드려. 할머니, 안녕히 계세요. 민준이의 작은 목소리가 내 가슴을 찔렀습니다. 난 손주를 붙잡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수진이는 이미 돌아서고 있었습니다. 수진아, 잠깐 어디 가는 거야? 어머님,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수진이는 민준이 손을 잡고 그렇게 장례식장을 나갔습니다. 난 그 뒷모습을 멍하니 바라만 봤습니다. 무슨 일이지? 왜 저러는 거지? 친척 언니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정수가 큰일 났어. 무슨 일인데? 내 며느리 말이야. 민수 통장이랑 적금 다 해지했대.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뭐라고? 아까 은행에서 확인했는데 어제 오후에 다 정리했다더라. 2천만 원 넘게 들어있던 거. 전화기를 쥔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그리고 보험금도 며느리 이름으로 되어 있었잖아. 민수가 살아있을 때 수익자를 바꿔놨나 봐. 그것까지 합치면 거의 3억은 될 거야. 3억 원. 아들이 죽어라 이래서 모은 돈. 투병하면서도 가족 걱정에 꼭꼭 숨겨둔 돈. 지금 연락되니? 안 돼. 전화도 안 받아. 그것 봐. 도망간 거야, 도망간 거. 난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수진아, 내가 정말? 사흘 뒤 집에 친척들이 모였습니다. 명목상으론 조문을 왔지만 다들 한마디씩 했습니다. 아이고, 정숙이 언니. 그래도 이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네. 원래 며느리가 좀 차갑다 싶더라. 시댁 행사 때도 잘 안 오고, 민수가 아플 때도 병원에만 붙어 있고, 시어머니 챙기는 건 본 적이 없어. 돈만 챙겨서 도망가다니. 요즘 세상에 그런 사람이 어딨어. 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변명을 해주고 싶었지만 증거는 너무나 명확했습니다. 통장은 비어 있었고 수진이는 연락이 두절됐고 민준이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설마 그랬을까? 하지만 머릿속에선 자꾸만 의심이 싹 텄습니다. 내가 수진이한테 잘해줬나? 아니, 솔직히 말하면 난 수진이를 그렇게 환대하진 않았습니다.
민수가 데려왔을 때부터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너무 조용하고 표정이 없고 뭘 생각하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내가 며느리한테 못되게 군 적은 없어. 그렇게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편에선 자꾸만 찜찜함이 남았습니다. 장례식이 끝나고 일주일쯤 지났을 때 난 아들 방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책상 서랍을 열자 아들의 낡은 손목 시계가 나왔습니다. 대학 졸업할 때 내가 사준 시계였습니다. 비싸진 않았지만 민수는 그걸 10년 넘게 차고 다녔습니다. 이건 민준이한테 주려고 했었는데 손목 시계를 쥐자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민수야, 엄마가 뭘 잘못한 거니? 왜 이렇게 된 거야? 아들 영정사진 앞에 앉아 난 한참을 울었습니다. 수진이가 돈을 가져갔다고 해도 그건 어차피 민수 재산 아니었니? 그래, 며느리 몫이야. 며느리가 가져갈 권리가 있어. 그렇게 스스로를 달래려 했습니다. 하지만 가슴속 깊은 곳에선 배신감이 가시질 않았습니다. 그래도 한마디는 해야 하는 거 아니야? 민준이라도 보여줘야 하는 거 아니야? 손주가 보고 싶어 죽겠는데 그것도 모르는 거야? 그날 밤 난 홀로 중얼거렸습니다. 수진아, 넌 정말 그런 애였니? 내가 잘못 봤던 거야? 아니면 내가 뭘 놓친 거지? 하지만 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텅 빈 집에 아들 영정만이 날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난 7년간 수진이를 원망하며 살았습니다. 단 한 번도 의심하지 않고, 단 한 번도 진실을 찾으려 하지 않고, 아침 7시, 알람 소리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있습니다. 아들 영정 사진을 닦는 것, 거실 한가운데 모셔둔 민수의 사진, 액자 유리에 먼지가 앉지 않도록 난 매일 부드러운 천으로 조심조심 닦아냅니다. 민수야,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라. 혼자 사는 집에서 난 아들한테 매일 말을 겁니다. 대답은 없지만 그래도 말을 해야 덜 외롭습니다. 식탁엔 혼자 먹을 밥 한 공기, 텔레비전을 틀어놓고 아침 뉴스를 보며 밥을 먹습니다. 저 아이는 잘 크고 있을까? 문득문득 손주 민준이가 생각납니다. 어느새 15살이 됐을 겁니다. 얼굴은 어떻게 생겼을까? 키는 많이 컸을까? 아빠 닮았을까? 엄마 닮았을까? 하지만 그 생각이 들 때마다 난 고개를 세차게 저었습니다. 아니야. 생각하지 마. 그의 엄마가 뭘 했는데? 일요일이면 난 교회에 갑니다. 민수 보내고 나서 더 열심히 다니게 됐습니다. 기도라도 해야 마음이 조금 편해지니까요. 예배가 끝나고 권사님들이 모여서 차를 마십니다. 정숙이 권사님, 요즘은 좀 어때요? 그냥 그렇지 뭐. 하루하루 살아가지. 손주는 아직도 연락 없어요?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응, 없어. 아이고, 그 며느리 참.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권사님들도 다들 아는 이야기입니다. 며느리가 돈 들고 도망갔다는 것. 7년 동안 단 한 통의 전화도 문자도 없었다는 것. 그래도 손주는 보고 싶지 않아요? 핏줄인데. 김 권사님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난 찻잔을 내려놓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보고 싶지. 죽도록 보고 싶어. 근데 말이 막혔습니다. 근데 뭐예요? 그의 엄마 얼굴을 볼 자신이 없어. 솔직한 심정이었습니다. 민준이를 보려면 수진이를 만나야 합니다. 하지만 난 그 여자 얼굴을 마주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아들 죽자마자 돈 챙겨서 도망간 여자. 그 생각만 하면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그래도 언젠간 만나게 되겠죠. 세상이 좁은데. 그러게. 만나게 되겠지. 난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만나면 뭐라고 해야 하나? 욕을 해야 하나 아니면 그냥 모른 척 지나가야 하나? 병원 정기검진. 화요일 오후 난 동네 병원에 갔습니다. 혈압약 처방받으러 가는 길입니다. 대기실에 앉아서 차례를 기다리는데 앞쪽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죄송한데요. 이번 주는 일부만 결제하고 나머지는 다음 주에 내도 될까요? 여자 목소리. 어딘가 낯익은 톤이었습니다. 난 고개를 들어 앞쪽을 봤습니다. 약 처방 창구 앞에 한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야윈 얼굴, 허름한 점퍼, 거친 손. 그리고 그 옆에 마른 아이 하나가 기침을 하고 있었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설마, 어머니, 병원비는 한꺼번에 내셔야 해요. 간호사의 차가운 목소리. 알아요. 근데 이번 주는 정말 형편이 안 돼서요. 여자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럼 처방전은 일단 드릴 테니 약은 나중에 찾으러 오세요. 네. 감사합니다. 여자는 깊게 고개를 숙이고 아이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나 괜찮아. 약 안 먹어도 돼. 아이의 작은 목소리. 아니야, 민준아. 약은 꼭 먹어야 해. 민준. 그 이름을 듣는 순간 난 온몸이 굳었습니다. 민준이. 우리 손주? 여자와 아이가 돌아서는 순간 난 재빨리 고개를 숙였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습니다. 아니야, 착각이야. 세상에 민준이가 한둘인가. 하지만 가슴속 깊은 곳에선 알고 있었습니다. 저 여자가 누군지, 저 아이가 누군지. 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박정숙 환자분. 간호사가 내 이름을 불렀지만 난 못 들은 척했습니다. 병원 밖으로 나가는 여자와 아이를 따라갔습니다. 확인해야 해. 저 애가 정말 우리 민준이가 맞는지. 여자는 아이를 데리고 근처 편의점에 들어갔습니다. 난 유리창 너머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아이가 물을 집어들었습니다. 엄마, 이거. 민준아, 물은 집에 가서 마시자. 목말라. 알았어. 그럼 제일 작은 거 하나만. 여자는 500원짜리 생수 하나를 집었습니다. 그리고 계산대로 갔습니다. 지갑을 열자 1000원짜리 몇 장만 보였습니다. 저렇게 살고 있었구나. 난 숨이 막혔습니다. 여자와 아이가 편의점을 나왔습니다. 아이는 물을 조금씩 마시며 엄마 손을 꼭 잡고 걸었습니다. 엄마, 괜찮아? 손 차가워. 응, 괜찮아. 엄마는 괜찮아. 여자는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이 너무 슬퍼 보였습니다. 난 그들이 골목으로 사라질 때까지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병원 앞 기둥에 기대어 섰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수진이, 내가 정말 저렇게 살고 있었니? 민준이, 우리 손주가 약도 제대로 못 사 먹고 있었구나.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도망친 게 아니었나? 돈 들고 잘 살고 있을 줄 알았는데 3억 원이면 몇 년은 편하게 살 수 있을 텐데 왜 저렇게 힘들게 사는 거야?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7년 동안 믿어왔던 것들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난 천천히 집으로 걸어갔습니다. 걸으면서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뭘 놓친 걸까? 수진이가 정말 도망간 거였을까? 아니면 뭐지? 다른 이유가 있었던 걸까? 하지만 난 그 의심을 끝까지 밀고 나가지 못했습니다. 아니야. 그냥 돈을 다 써버린 거겠지. 원래 돈이란 게 있으면 있는 대로 쓰게 돼 있으니까. 그렇게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구석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집에 돌아와서도 난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아들 영정 앞에 앉아
한참을 멍하니 있었습니다. 민수야, 내 아들이 아파. 엄마가 뭘 해야 하는 거니? 하지만 민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사진 속에서 조용히 웃고만 있었습니다. 난 손목시계를 꺼내 들었습니다. 아들이 끼고 다니던 낡은 손목시계. 이거 민준이한테 줘야 하는 거 아닌가? 손주한테 할아버지 유품을. 하지만 난 그럴 용기가 없었습니다. 수진이를 만날 용기도, 민준이를 안아볼 용기도. 나는 겁쟁이야. 그날 밤 난 홀로 울었습니다. 7년 만에 처음으로 며느리에 대한 원망이 아닌 다른 감정이 올라왔습니다. 죄책감. 내가 혹시 잘못 생각한 걸까? 새벽 4시 30분. 알람도 맞추지 않았는데 눈이 떠졌습니다. 어젯밤부터 잠을 설쳤습니다. 병원에서 본 그 모습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수진이가 정말 저렇게 힘들게 살고 있을까? 난 이불을 걷어차고 일어났습니다. 확인해야 했습니다. 직접 눈으로 봐야 했습니다. 옷을 주워 입고 조용히 집을 나섰습니다. 새벽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어디로 가야 하지? 난 어제 수진이가 사라진 골목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발걸음을 옮기는 내내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혹시 만나면 뭐라고 해야 하나? 하지만 동시에 만나고 싶지 않은 마음도 있었습니다. 복잡한 감정이었습니다. 골목을 몇 개 지나자 새벽 시장이 나타났습니다. 아직 해도 뜨기 전인데 벌써 상인들이 물건을 나르고 있었습니다. 트럭에서 박스를 내리고 좌판을 펼치고 채소를 다듬는 소리. 난 시장 한쪽 구석에 서서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여기 올 리가 없지. 내가 뭘 기대한 거야. 돌아서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이거 좀 옮겨주세요. 낯익은 목소리. 난 그쪽을 돌아봤습니다. 트럭 옆에서 한 여자가 무거운 박스를 들어 올리고 있었습니다. 허름한 작업복, 묶은 머리, 거친 손. 수진이었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저 여자가 여기서 일을 하고 있었구나. 수진이는 박스를 들어 올렸지만 무게를 못 이겨 비틀거렸습니다. 괜찮아요? 옆에서 일하던 아주머니가 물었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수진이는 억지로 웃으며 다시 박스를 들어 올렸습니다. 1개, 2개, 3개. 쉬지 않고 나르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3억 원을 가져갔으면서 왜 저렇게 일을 하는 거야? 이해가 안 갔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 수진이가 트럭 옆에 주저앉았습니다. 땀을 닦으며 물을 마시는데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수진이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네, 한수진입니다. 목소리가 굳어 있었습니다. 네, 알고 있어요. 이번 달 말까지 꼭 입금하겠습니다. 난 귀를 쫑긋 세웠습니다. 아니요, 도망갈 생각 없어요. 제가 책임지고 다 갚을게요. 네, 죄송합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진이는 한숨을 깊게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아, 언제까지 일해야 하는 거야? 작게 중얼거리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난 기둥 뒤에 숨어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빚독촉 전화. 3억 원을 가졌으면서 왜 빚이 있는 거지? 의문이 꼬리를 물었습니다. 오전 10시 집으로 가는 길. 수진이는 시장 일이 끝나자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난 멀찍이 뒤를 따라갔습니다.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야? 며느리를 미행하다니. 하지만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진실을 알아야 했습니다. 수진이는 낡은 다세대 주택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3층 옥탑방으로 올라가는 것을 보고 난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저런 데서 살고 있었구나.
페인트가 벗겨진 외벽, 녹슨 계단, 좁은 창문. 3억 원이 있었으면 왜 저런 데서 사는 거야? 뭔가 잘못됐습니다. 분명 뭔가 내가 모르는 게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난 교회 앞을 지나갔습니다. 평일인데도 몇몇 권사님들이 모여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냥 지나치려다가 익숙한 이름이 들려왔습니다. 한수진 씨 말이야. 난 걸음을 멈췄습니다. 아, 그 며느리? 응. 저번 주에 우연히 만났는데 참 안 됐더라. 김 권사님 목소리였습니다. 난 교회 건물 모퉁이에 몸을 숨겼습니다. 뭐가 안 됐는데? 남편 병원비랑 빚을 혼자 다 떠안고 있대. 7년째. 뭐? 다른 권사님이 놀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남편 돌아가시고 나서 시댁에 패 끼칠 수 없다고. 그래서 혼자 다 갚겠다고 나온 거래. 그럼 도망간 게 아니었어? 무슨 소리야? 도망은 오히려 시어머니 걱정 안 시키려고 연락을 안 한 거지.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난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뭐라고 했지? 시댁에 패 끼칠 수 없어서 빚을 혼자 갚겠다고?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그럼 그 돈은 어디다 쓴 거야? 병원비 미납된 거 정리하고 은행 대출 갚고 장례 비용 치르고 남은 거 없대. 아이고, 그럼 3억 원이 다 날아간 거네? 그렇지. 그것도 모자라서 지금도 빚 갚느라 새벽부터 일한대. 그럼 시어머니는 알아? 모르지. 수진 씨가 일부러 연락 안 한 거니까. 왜? 창피해서. 그리고 시어머니가 자기를 오해하고 있을 거란 걸 알면서도 해명할 용기가 없었대. 난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내가 뭘 한 거지? 교회 앞 벤치에 앉아 난 한참을 멍하니 있었습니다. 도망간 게 아니었어. 돈 들고 도망간 게 아니었다고. 오히려 나한테 패 끼치지 않으려고 떠난 거였어.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7년 동안 난 뭘 한 거야? 며느리를 도둑 취급하고 원망하고 욕하고 그 애는 혼자 다 떠안고 있었는데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민준이, 우리 손주는 약도 제대로 못 먹고 수진이는 새벽부터 일하고 그동안 난 편하게 집에서 잘 먹고 잘 살았는데 자책감이 밀려왔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도 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들 영정 앞에 앉아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민수야, 미안해. 엄마가 내 아내를 몰랐어. 내가 그렇게 좋은 사람을 데려왔는데 엄마가 다 망쳐버렸어. 손목시계를 꺼내 들었습니다. 아들의 낡은 손목시계. 이걸 민준이한테 줘야 해. 당장이라도 달려가서 사과해야 해. 하지만 난 일어설 수가 없었습니다. 어떤 얼굴로 가? 어떻게 사과해? 7년 동안 원망한 사람한테 뭐라고 말해? 두려웠습니다. 수진이를 만나는 것도 민준이를 보는 것도 모든 게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알았습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는 것을. 내가 나부터 잘못을 인정해야 해. 용서를 구해야 해. 난 손목시계를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민수야, 엄마가 용기 좀 내볼게. 내 아내한테, 내 아들한테, 엄마가 제대로 사과할게. 그날 밤 난 결심했습니다. 내일이라도 수진이를 찾아가기로, 무릎 꿇고 용서를 구하기로. 이틀째입니다. 난 오늘도 수진이네 옥탑방 앞까지 왔습니다. 녹슨 철제 계단을 올라 3층 문 앞에 섰습니다. 손에는 아들의 손목시계를 꼭 쥐고 있었습니다. 이번엔 꼭 놓고 해야지. 하지만 손이 떨렸습니다.
초인종 버튼 앞에 손가락을 갖다 댔지만 누를 수가 없었습니다. 뭐라고 말하지? 미안하다고? 7년 동안 오해했다고? 그게 말이 되나? 결국 난 또 돌아섰습니다. 계단을 한 칸씩 내려가는데 위에서 문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준아, 조금만 참아. 금방 병원 도착할 거야. 수진이 목소리였습니다. 난 본능적으로 계단 중간에 멈춰 섰습니다. 엄마, 숨이 안 쉬어져. 민준이의 가늘고 힘없는 목소리.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급하게 계단을 내려오는 발소리. 난 재빨리 2층 복도로 몸을 숨겼습니다. 수진이가 민준이를 업고 계단을 내려왔습니다. 아이는 얼굴이 창백했고 숨을 헐떡이고 있었습니다. 괜찮아, 괜찮아. 엄마가 있어. 수진이는 떨리는 목소리로 아이를 달랬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얼굴에도 눈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수진이는 민준이를 업고 골목을 빠져나갔습니다. 난 숨을 죽이고 뒤를 따라갔습니다. 천식 발작인가? 아니면 다른 거?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수진이는 큰 길까지 나와서 택시를 잡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빈 택시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제발, 제발 좀. 수진이는 손을 흔들며 택시를 불렀지만 모두 지나쳐 갔습니다. 엄마, 힘들어. 민준이의 목소리가 점점 약해졌습니다. 수진이는 아이를 더 꽉 안았습니다. 민준아, 조금만 버텨. 그 모습을 보는 순간 난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난 수진이 앞으로 달려갔습니다. 수진아. 수진이가 깜짝 놀라 돌아봤습니다. 어머님? 순간 그녀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지금 병원 가는 거지? 내 차 있어. 빨리 타. 아니에요. 괜찮아요. 수진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민준이의 상태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지금 그럴 때가 아니야. 아이가 위급해. 난 수진이 팔을 잡았습니다. 어머님, 손 떼세요. 수진이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수진아, 제발. 나중에 뭐라고 해도 좋으니까 지금은 민준이부터 살리자. 수진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잠시 망설이던 그녀가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난 재빨리 차를 몰았습니다. 응급실까지는 10분 거리. 뒷좌석에서 수진이가 민준이를 안고 있었습니다. 민준아, 눈 뜨고 있어. 알았지? 응. 백미러로 아이를 보니 입술이 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제발 무사하길. 난 엑셀을 더 밟았습니다. 어머님. 수진이가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습니다. 응? 왜 여기 계셨어요? 난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냥 지나가다가.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설명할 때가 아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진이의 작은 목소리. 난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응급실.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의료진이 민준이를 응급실로 옮겼습니다. 보호자분은 여기서 기다려주세요. 간호사가 수진이를 막아섰습니다. 수진이는 민준이가 사라지는 문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민준아. 난 수진이 옆에 조심스럽게 섰습니다. 괜찮을 거야. 수진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떨고 있었습니다. 뭐라고 위로해야 하지? 내가 위로할 자격이나 있나? 난 그저 수진이 옆에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30분 후 의사가 나왔습니다. 환자 보호자분? 수진이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네, 접니다. 천식 발작이었습니다. 다행히 빨리 오셔서 큰 문제는 없습니다. 정말요? 네. 지금은 안정을 취하고 있으니 조금 있다
면회 가능합니다. 수진이는 그 자리에서 무너졌습니다. 무릎을 꿇고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울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난 수진이 어깨에 손을 얹으려다가 멈췄습니다. 내가 손댈 자격이 있나? 수진이는 복도 벤치에 앉아서 한참을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난 자판기에서 물을 뽑아와 건넸습니다. 마셔. 감사합니다. 수진이는 물을 받아 조금 마셨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님, 오늘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괜찮아. 침묵이 흘렀습니다. 어색하고 무거운 침묵. 어머님, 수진이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왜 저희 집 앞에 계셨어요? 결국 피할 수 없는 질문이었습니다. 난 한숨을 깊게 내쉬었습니다. 너 보러 갔어? 저요? 응. 왜요? 수진이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습니다. 사과하러. 수진이는 고개를 드러날 봤습니다. 눈빛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난 널 오해했어. 난 수진이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7년 동안 내가 돈 들고 도망갔다고 믿었어. 수진이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하지만 며칠 전에 알게 됐어. 뭐요? 내가 시장에서 일하는 거, 민준이가 약도 제대로 못 먹는 거, 그리고 내가 왜 떠났는지도. 수진이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건 시댁에 패 끼치기 싫어서였지. 수진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민수병원비랑 빚을 내가 다 떠안은 거. 그만하세요. 수진아, 난. 그만하세요. 수진이가 소리쳤습니다. 복도에 있던 사람들이 우리를 쳐다봤습니다. 수진이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이제 와서 그런 말씀하시면 어떡해요. 7년이요, 어머님. 7년. 수진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 정말 힘들었어요. 남편 떠나보내고 빚 갚느라 아이 키우느라. 수진이는 눈물을 닦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 와중에 어머님이 절 오해하고 계시단 것도 알았어요. 수진아, 친척들이 수군거리는 것도 동네에서 손가락질하는 것도 다 알았어요. 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전 해명할 수가 없었어요. 왜? 창피했으니까요. 수진이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남편 빚도 못 갚는 며느리. 시어머니한테 손 벌리고 싶지 않았어요. 그게 창피한 게 아니야. 어머님한텐 그렇겠죠. 수진이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전 제 자존심이 있어요. 그래서 7년 동안 버텼어요. 혼자서. 난 고개를 숙였습니다. 할 말이 없었습니다. 오늘 도와주신 건 감사해요. 수진이가 일어섰습니다. 하지만 어머님, 이제 저희한텐 관심 끄세요. 수진아, 전 어머님한테 용서 못해요. 아직은. 수진이는 병실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난 그 뒷모습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그래, 당연하지. 7년 동안 오해했는데 하루아침에 용서받을 수 있겠어. 하지만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난 병원 복도 벤치에 주저앉았습니다. 내가 정말 못된 시어머니였구나. 며느리가 죽어라 고생하는데 난 편하게 살았어. 손주가 아픈데 난 원망만 하고 있었어. 주머니 속 손목시계를 만졌습니다. 이걸 민준이한테 주고 싶었는데 이제 줄 수 있을까? 민준이가 입원한 지 사흘째입니다. 난 오늘도 병원 복도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병실 문은 닫혀 있고 수진이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간호사가 지나가며 묻었습니다. 어머님 계속 여기 계시네요? 응. 손주 보러 왔어. 아, 그러시구나.
근데 보호자분이 면회 사양하신다고. 알아. 그냥 여기 있고 싶어서. 간호사는 안타까운 표정을 지으며 지나갔습니다. 수진아, 날 보기 싫겠지. 하지만 난 그냥 갈 수가 없어. 주머니 속 손목 시계를 만지작거렸습니다. 아들의 시계, 민준이에게 주고 싶은 시계. 하지만 건넬 수가 없었습니다. 점심때쯤 수진이가 병실 밖으로 나왔습니다. 간호사실 쪽으로 걸어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난 조심스럽게 뒤를 따라갔습니다. 간호사님, 수진이가 창구 앞에 섰습니다. 네, 어머니. 입원비, 분할 납부되나요? 간호사가 서류를 확인했습니다. 현재 320만 원 나왔는데요. 퇴원 전까지 완납하셔야 합니다. 네. 그럼 조금씩 낼 수 있나요? 보호자님, 규정상 퇴원 시 완납이. 알겠습니다. 어떻게든 준비하겠습니다. 수진이는 고개를 숙이고 돌아섰습니다. 그 뒷모습이 너무 초라해 보였습니다. 난 기둥 뒤에 숨어서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320만 원. 저 애가 어떻게 마련해. 새벽 시장 일로는 턱도 없어.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수진이가 병실로 들어간 후 난 간호사실로 갔습니다. 저기요. 네, 어떻게 오셨어요? 환자 한민준. 그 아이 할머니입니다. 간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입원비요. 제가 대신 낼게요. 네. 보호자분께서 직접 하신다고. 그분 모르게 해주세요. 난 카드를 꺼내 건넸습니다. 전액 결제 부탁드립니다. 간호사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카드 결제가 완료됐습니다. 320만 원. 내 노후 자금에서 꺼낸 돈이지만 아깝지 않았습니다. 이게 내가 할 수 있는 첫 번째 사죄야. 다시 복도 벤치로 돌아왔습니다. 주머니 속 손목 시계를 꺼내 들었습니다. 낡은 가죽 밴드, 긁힌 유리, 멈춰있는 초침. 아들이 마지막까지 차고 다녔던 시계. 민수야.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엄마가 내 아들 지켜줄게. 내 아내한테 제대로 사과할게. 늦었지만 엄마가 할 수 있는 걸 다 할게. 눈물이 뚝 떨어졌습니다. 시계 유리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해가 지고 병원의 어둠이 내렸습니다. 난 여전히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병실 문이 열리고 수진이가 나왔습니다. 나를 보고 잠시 멈칫했습니다. 어머님, 아직도 여기 계세요? 응. 집에 가세요. 저희는 괜찮아요. 그냥 조금만 더 있고 싶어. 수진이는 한숨을 쉬며 자판기로 갔습니다. 커피를 뽑으려다가 동전이 모자랐습니다. 에이. 수진이는 지갑을 다시 넣었습니다. 난 일어나서 자판기로 갔습니다. 커피 2잔을 뽑아 하나를 수진이에게 건넸습니다. 됐어요. 그냥 마셔. 피곤하잖아. 수진이는 잠시 망설이다가 커피를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린 말없이 커피를 마셨습니다. 민준이는 괜찮아? 내가 먼저 물었습니다. 네. 많이 좋아졌어요. 다행이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어머님, 수진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왜 이러세요? 뭐가? 왜 계속 여기 계시는 거예요? 수진이의 목소리에 피로가 묻어났습니다. 전 어머님 보기 힘들어요. 그 말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미안해. 미안하다고 다 해요? 수진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7년 동안 저 혼자 버텼어요. 어머님은 편하게 지내셨잖아요. 그래.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하시면 그럼 저는 뭐예요? 난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수진아. 난 수진이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난
정말 몰랐어. 뭐려? 내가 그렇게 힘들게 살고 있는지, 민준이가 아픈지. 그래서요? 미안해. 진심으로 미안해. 수진이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 말 듣고 싶지 않아요. 알아. 내가 날 용서 안 해도 돼. 하지만 난 포기 안 할 거야. 수진이가 나를 봤습니다.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민준이 지켜보고 너 도와주고 내가 할 수 있는 거 다 할 거야. 필요 없어요. 내가 필요 없어도 난 할 거야. 난 손목 시계를 꺼내 들었습니다. 이거 수진이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거 오빠 시계. 응. 민수가 끼고 다니던 거. 민준이한테 주고 싶어? 할아버지 유품이니까. 수진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아직은 안 돼요. 알아. 내가 준비될 때까지 기다릴게. 난 시계를 다시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수진이는 커피캔을 쥔 채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님, 응, 전 정말 힘들었어요.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오빠 떠나보내고 빚 갚으려고 악착같이 일했어요. 그래, 민준이 아파도 병원비 없어서 약 미루고 밥 굶고. 수진이의 목소리가 흐느꼈습니다. 동네 사람들 손가락질도 견뎠어요. 도둑 취급받아도 참았어요. 난 수진이 어깨에 손을 얹으려다가 멈췄습니다. 하지만 수진이가 나를 봤습니다. 어머님이 절 오해하신 게 그게 제일 힘들었어요. 수진아, 전 오빠 정말 사랑했어요. 진심으로. 알아. 그런데 어머님은 절 돈만 보고 결혼한 사람으로 보셨잖아요. 그 말에 난 할 말을 잃었습니다. 사실이었으니까. 맞아. 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난 너를 못 믿었어. 민수가 죽자마자 돈 챙겨서 도망갔다고 생각했어. 하지만 난 완전히 틀렸어. 난 수진이 손을 잡았습니다. 수진이는 손을 빼려고 했지만 난 놓지 않았습니다. 수진아, 넌 정말 착한 며느리였어. 그만하세요. 우리 민수 지켜주고 민준이 키워주고. 어머님, 고마워. 정말 고마워. 수진이는 결국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난 그런 수진이를 가만히 안아주었습니다. 수진이는 처음엔 몸을 굳혔지만 결국 내 품에서 울었습니다. 7년 동안 참았던 눈물을. 수진이가 병실로 들어간 후 난 병원을 나왔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에 별들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민수야.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엄마가 내 아내한테 제대로 사과했어. 이제부터라도 엄마가 제대로 할게. 주머니 속 손목시계가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민준이가 퇴원하는 날이었습니다. 난 아침 일찍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복도 벤치가 아닌 1층 로비에서 기다렸습니다. 너무 부담 주면 안 되니까. 하지만 가슴 한편으론 민준이를 직접 보고 싶었습니다. 우리 손주, 얼굴이라도 제대로 보고 싶어. 10시쯤 수진이가 민준이 손을 잡고 수납창구로 왔습니다. 민준이는 마스크를 쓰고 있었지만 얼굴이 많이 좋아 보였습니다. 난 기둥 뒤에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입원비 결제하러 왔습니다. 수진이가 지갑을 꺼냈습니다. 간호사가 컴퓨터를 확인했습니다. 환자 한민준 보호자님 맞으시죠? 네. 입원비는 이미 완납되셨는데요. 네. 수진이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안 냈는데요. 3일 전에 결제 완료되셨어요. 320만 원. 누가 냈어요? 호사가 서류를 확인했습니다. 보호자 가족분이라고 하셨는데 할머니 되시는 분? 간 수진이가 뒤를 돌아봤습니다. 난 재빨리 기둥 뒤로 숨었습니다. 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어머님, 수진이의 작은 중얼거림이 들렸습니다. 수진이는 민준이를 데리고 로비로 나왔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더니 나를 발견했습니다. 우리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수진이는 천천히 내게로 걸어왔습니다. 어머님, 응, 입원비. 어머님이 내신 거죠? 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왜 그러신 거예요? 그냥 돕고 싶어서. 수진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전 받을 수 없어요. 수진아, 꼭 갚을게요. 320만 원 천천히 갚을 테니. 갚지 않아도 돼. 안 돼요. 수진이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민준이가 깜짝 놀라 엄마를 올려다봤습니다. 엄마, 괜찮아? 응. 민준아, 괜찮아. 수진이는 아이를 진정시키고 다시 나를 봤습니다. 어머님, 전 이러고 싶지 않았어요. 7년 동안 혼자 버텼어요. 이제 와서 도움받고 싶지 않아요. 그 말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할머니? 민준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난 민준이를 내려다봤습니다. 아들을 닮은 눈, 작은 입술, 말랐지만 또렷한 이목구비. 민수, 우리 민수랑 똑같네.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민준아, 누구세요? 민준이는 경계하는 눈빛으로 나를 봤습니다. 난 내 할머니야. 할머니? 민준이는 수진이를 올려다봤습니다. 엄마, 할머니가 누구야? 수진이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민준아, 가자. 근데 엄마, 가자고. 수진이는 민준이 손을 잡고 돌아섰습니다. 수진아, 잠깐. 난 그녀의 팔을 잡았습니다. 손 떼세요. 수진아, 제발. 민준이라도. 민준이한테 손대지 마세요. 수진이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어머님, 7년 동안 우리 찾지도 않으셨잖아요. 그건 이제 와서 할머니 행세하지 마세요. 그 말에 난 손을 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난 그날 수진이네 집까지 따라갔습니다. 멀리서 지켜봤습니다. 수진이와 민준이가 옥탑방 계단을 올라가는 모습, 좁고 낡은 집, 저런 데서 우리 손주가.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난 한참을 망설이다가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3층 문 앞, 초인종을 누르려다가 안에서 대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할머니가 왜 우리 입원비 냈어? 그냥. 할머니 좋은 사람이야? 나 할머니 보고 싶은데. 민준아. 수진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할머니는 우리랑 상관없는 사람이야. 왜? 그냥. 그래. 엄마 목소리 왜 그래? 울어? 아니야. 엄마 안 울어. 하지만 수진이는 분명 울고 있었습니다. 난 초인종을 누를 수가 없었습니다. 그냥 그 자리에 서서 한참을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내가 너무 늦게 온 걸까? 7년은 너무 긴 시간이었나? 주머니 속 손목시계를 만졌습니다. 민수야, 엄마가 뭘 해야 하는 거니? 대답은 없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도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민준이의 얼굴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할머니가 누구세요? 손주가 나를 몰랐습니다.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7년 동안 한 번도 보러 가지 않았으니까. 내 잘못이야. 다 내 잘못이야. 다음 날 새벽 4시, 난 또 잠에서 깼습니다. 수진이가 시장에 나갈 시간이었습니다. 또 무거운 박스 나르고 있겠지. 혼자서. 난 옷을 주워 입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시장에 도착하니 예상대로 수진이가 일하고 있었습니다. 박스를 나르고 채소를 정리하고 쉬지 않고 움직이는 모습. 난 시장 입구 구석에 서서 지켜봤습니다. 내가 뭘 해줄 수 있을까?
돈을 주면 받지 않을 거고, 도와주려 하면 거절할 거고, 수진이가 박스를 들다가 비틀거렸습니다. 너무 무거웠던 모양입니다. 난 본능적으로 달려갔습니다. 조심해. 수진이가 깜짝 놀라 나를 봤습니다. 어머님? 이거 무거워. 내가 도울게. 아니에요. 혼자 할 수 있어요. 수진아, 제발. 난 박스를 들어 올렸습니다. 어머님, 그냥 좀 돕게 해줘. 수진이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하시고 싶으신 대로 하세요. 그날 새벽 난 수진이와 함께 일했습니다. 박스를 나르고 물건을 정리하고 청소하고 손이 거칠어지고 허리가 아팠지만 이상하게 마음이 편했습니다. 이게 내가 할 수 있는 거구나. 일이 끝나고 수진이가 물을 건넸습니다. 수고하셨어요. 괜찮아. 이 정도야. 침묵이 흘렀습니다. 어머님, 응? 왜 이러시는 거예요? 수진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전 어떻게 해요? 7년 동안 미워했는데, 원망했는데, 알아. 이제 와서 이러시면 전 혼란스러워요. 난 수진이 손을 잡았습니다. 수진아, 난 널 용서받으려고 이러는 게 아니야.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걸 하고 싶어서 그래. 내가 날 용서하든 안 하든 상관없어. 어머님, 하지만 난 포기 안 할 거야. 수진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새벽 일을 마치고 수진이와 함께 시장을 나서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수진이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순간 수진이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네, 민준이가 쓰러졌다고요?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지금 바로 갈게요. 수진이는 전화를 끊고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수진아, 잠깐. 난 수진이를 따라 달렸습니다. 학교 가야 해요. 수진이는 숨을 헐떡이며 큰 길로 나왔습니다. 택시를 잡으려 했지만 새벽이라 차가 없었습니다. 내 차 있어. 빨리 타. 어머님, 빨리. 수진이는 망설이지 않고 차에 올랐습니다. 학교에 도착하자 보건 선생님이 우리를 맞았습니다. 민준이 어머니시죠? 네. 민준이는요? 지금 보건실에 누워 있어요. 천식 발작 같은데 약을 안 먹은 것 같더라고요. 수진이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게 빨리 병원 가보세요. 오늘 좀 심한 것 같아요. 우린 보건실로 달려갔습니다. 민준이가 침대에 누워서 가쁘게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민준아. 수진이가 아이를 안았습니다. 엄마, 미안해. 아니야, 괜찮아. 엄마가 미안해. 민준이는 수진이 품에서 울었습니다. 약, 비싸잖아. 그래서 안 먹었어. 그 말에 내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 어린 것이 엄마 걱정해. 우린 민준이를 데리고 병원으로 갔습니다. 응급실에서 처치를 받고 안정을 찾은 민준이. 난 복도에서 수진이 옆에 앉았습니다. 수진이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다 제 잘못이에요. 아니야. 민준이가 약간 걱정할 정도로 제가 힘들게 키웠어요. 수진아, 전 좋은 엄마가 아니에요. 수진이는 흐느꼈습니다. 난 수진이 어깨를 감쌌습니다. 아니야. 넌 정말 훌륭한 엄마야. 아니에요. 7년 동안 혼자 버틴 거 쉬운 일이 아니야. 난 너만큼도 못했어. 수진이가 나를 봤습니다. 어머님, 내가 곁에 있었으면 내가 이렇게 힘들지 않았을 텐데.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난 수진이 손을 꼭 잡았습니다. 민준이가 깨어났을 때
난 병실 문 밖에 서 있었습니다. 엄마, 나 괜찮아? 응, 괜찮아. 다행이다. 엄마 또 걱정했지? 민준아. 수진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난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민준이가 나를 봤습니다. 할머니? 응, 민준아. 민준이는 나를 경계하는 눈빛으로 봤습니다. 왜 또 왔어요? 민준아. 엄마를 괴롭히지 말아요. 그 말에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이 어린 것이 엄마를 지키려고. 난 민준이 침대 옆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님. 수진이가 깜짝 놀랐습니다. 민준아. 난 민준이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할머니가 잘못했어. 내 엄마한테 정말 못된 짓을 했어. 민준이는 아무 말 없이 나를 봤습니다. 할머니가 내 엄마를 오해했어. 7년 동안 내 엄마가 혼자 얼마나 힘들었는지 할머니는 몰랐어.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민준이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습니다. 할머니. 할머니가 일찍 찾았으면 넌 이렇게 아프지 않았을 텐데. 내 엄마도 이렇게 힘들지 않았을 텐데. 난 고개를 숙였습니다. 용서해 줄 수 있겠니? 침묵이 흘렀습니다. 민준이는 작은 손으로 내 손을 만졌습니다. 할머니, 울지 마요. 그 한마디에 난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민준이를 꼭 안았습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수진이는 창가에 서서 우리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눈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난 민준이를 놓고 수진이에게로 갔습니다. 수진아, 나도 무릎 꿇을게. 어머님, 그러지 마세요. 아니야. 너한테 제대로 사과하고 싶어? 난 수진이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님, 수진아, 미안해. 일어나세요. 7년 동안 널 오해하고 원망하고 못되게 굴어서 우리 아들 지켜줘서 민준이 키워줘서 정말 고마워. 수진이는 결국 무너졌습니다. 내 앞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난 수진이를 꼭 안았습니다. 이제 혼자 힘들어하지 마. 어머님, 할머니가 있잖아. 우리 같이 민준이 키우자. 제발 할머니한테 기회를 줘. 수진이는 내 품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울음이 잠잠해졌을 때 난 주머니에서 손목시계를 꺼냈습니다. 이거. 수진이가 시계를 봤습니다. 오빠 시계. 응. 민준이 줄 거야. 어머님. 난 민준이에게로 갔습니다. 민준아, 이거 받아. 이게 뭐예요? 내 할아버지 시계야. 아니, 내 아빠 시계. 민준이는 조심스럽게 시계를 받았습니다. 아빠? 응. 내 아빠가 평생 차고 다니던 거야. 준이는 시계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할머니, 고마워요. 아니야. 할머니가 고마워. 난 민준이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리고 수진이를 봤습니다. 수진이는 조용히 웃고 있었습니다. 눈물이 흐르면서도 웃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민준이는 퇴원했습니다. 나는 수진이와 민준이를 집까지 데려다 줬습니다. 옥탑방 계단 앞에서 수진이가 말했습니다. 어머님, 들어오실래요? 정말? 네. 좁지만 괜찮아. 들어갈게. 난 처음으로 수진이네 집에 들어갔습니다. 좁고 낡았지만 깨끗했습니다. 아들 민수의 사진이 작은 액자에 담겨 있었습니다. 수진아, 이 집 좁죠? 아니, 그게 아니라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여기서 둘이서 살기엔 너무 불편하잖아. 괜찮아요. 익숙해요. 아니야. 난 수진이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집으로 와. 네. 함께 살자.
가족이잖아. 수진이의 눈이 커졌습니다. 어머님, 제발, 더 이상 혼자 힘들어하지 마. 수진이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님.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난 아들 영정 앞에 앉았습니다. 민수야, 엄마가 내 아내 데려올게. 내 아들도. 이제, 이제 우린 다시 가족이야. 손목시계는 민준이에게 줬지만 아들의 미소는 내 곁에 남았습니다. 3개월이 지났습니다. 오늘은 수진이와 민준이가 우리 집으로 이사 오는 날입니다. 난 새벽부터 일어나 집을 청소했습니다. 민수의 방을 정리하고 이불을 햇볕에 말렸습니다. 민준이가 여기서 잘 거야. 수진이는 내 옆방을 쓰면 되고.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7년 만에 다시 가족과 함께 사는 집, 외롭지 않은 집. 오전 10시 수진이와 민준이가 도착했습니다. 짐은 많지 않았습니다. 옥탑방이 워낙 좁았으니까. 어서 와. 어머님, 패 끼치는 거 아니죠? 수진이는 여전히 조심스러웠습니다. 무슨 소리야? 우리 가족인데. 난 짐을 들어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민준이는 집안을 둘러보며 신기해했습니다. 할머니, 여기 진짜 커요. 그치? 민준이 방도 따로 있어. 정말요? 민준이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난 민준이 손을 잡고 민수의 방으로 갔습니다. 여기가 내 방이야. 우와. 방 안에는 책상과 침대, 그리고 작은 옷장이 있었습니다. 할머니, 고마워요. 민준이가 나를 안았습니다. 난 민준이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이 느낌, 7년 동안 그리웠던 느낌. 오후 내내 우린 함께 짐을 정리했습니다. 수진이는 부엌 정리를 도왔고 민준이는 자기 방을 꾸몄습니다. 난 거실에 민수의 영정을 다시 모셨습니다. 그 옆에 수진이가 가져온 작은 액자를 나란히 놓았습니다. 같은 사진이었습니다. 어머님, 수진이가 내 옆에 섰습니다. 오빠, 좋아하시겠어요? 그래, 민수가 정말 좋아할 거야. 우린 함께 아들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어머님, 응? 정말 괜찮으세요? 저희 데려와서? 난 수진이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은 정도가 아니야. 너무 좋아. 7년 동안 혼자였는데 이제 가족이 생겼잖아. 수진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님. 아니야. 내가 더 고마워. 저녁 준비를 하면서 수진이가 물었습니다. 어머님, 뭐 드시고 싶으세요? 민준이 좋아하는 거 해줘. 민준이는 김치찌개 좋아해요. 그래, 그럼 김치찌개 하자. 우린 함께 부엌에서 요리했습니다. 수진이가 재료를 썰고 난 불을 조절했습니다. 어머님, 이렇게 하는 거 맞죠? 응, 잘하고 있어. 오랜만에 느끼는 따뜻함이었습니다. 누군가와 함께 밥을 짓는 것, 누군가를 위해 음식을 준비하는 것. 이게 가족이구나. 저녁 식사 시간. 우린 셋이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민준이가 김치찌개를 한 입 먹고 말했습니다. 할머니, 진짜 맛있어요. 엄마랑 할머니가 같이 만든 거야. 그래서 더 맛있나 봐. 준이는 밥을 열심히 먹었습니다. 수진이는 민준이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난 그 모습을 바라보며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이런 날이 올 줄 알았을까? 식사를 마치고 민준이가 말했습니다. 할머니, 설거지 제가 도와드릴게요. 아니야, 민준이는 방 가서 쉬어. 저도 가족인데 도와야죠. 민준이는 씩씩하게 설거지를 도왔습니다. 작은 손으로 그릇을 닦는 모습이 너무 사랑스러웠습니다. 설거지를 마치고 우린 거실에 모여 앉았습니다.
민준이는 아빠가 차던 손목 시계를 만지작거렸습니다. 할머니, 응? 아빠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난 아들 영정을 바라봤습니다. 내 아빠는 정말 착한 사람이었어. 마처럼 조용했고 남 도와주는 걸 좋아했지. 그래요? 응. 그리고 내 엄마를 정말 많이 사랑했어. 수진이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엄마 울어? 아니야, 민준아. 엄마 안 울어. 하지만 수진이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난 수진이 어깨를 감쌌습니다. 민수는 지금 하늘에서 우릴 보고 있을 거야. 우리가 다시 가족이 된 걸 보고 정말 좋아하고 있을 거야. 민준이가 아빠 사진에 손을 얹었습니다. 아빠, 저 할머니 만났어요. 엄마도 이제 안 울어요. 그 말에 우린 모두 울었습니다. 슬픔이 아닌 따뜻함의 눈물이었습니다. 민준이의 고백. 한참 후 민준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응? 사실 저 할머니 보고 싶었어요. 정말? 네. 엄마가 할머니 이야기 안 해서 궁금했어요. 수진이가 민준이를 봤습니다. 민준아, 엄마 괜찮아요. 이젠 할머니 있잖아요. 이는 내게로 다가와 안겼습니다. 할머니, 이제 계속 같이 살 거죠? 그럼 할머니가 어디 가겠니? 약속해요? 약속해. 난 민준이와 새끼손가락을 걸었습니다. 민준이가 방으로 들어간 후 수진이가 말했습니다. 어머님, 응, 전 아직도 가끔 꿈인 것 같아요. 7년 동안 혼자였는데 이제 어머님이 곁에 계시고. 수진아, 전 용서했어요. 수진이가 나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어머님이 저한테 했던 오해도 7년 동안 외면했던 것도 다 용서했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난 수진이를 꼭 안았습니다. 수진아, 앞으로 잘하자. 우리, 네, 어머님. 이제 진짜 가족이야. 네. 우린 한참을 안고 있었습니다. 7년간의 오해와 원망이 그렇게 녹아내렸습니다. 그날 밤 모두 잠든 후, 난 거실로 나와 아들 영정 앞에 앉았습니다. 민수야, 엄마가 내 아내랑 아들 데려왔어. 이제 우린 다시 가족이야. 손목시계는 민준이가 갖고 있지만 아들의 미소는 여전히 여기 있었습니다. 엄마가 늦었지만 그래도 잘했지? 영정 속 아들은 조용히 웃고 있었습니다. 고마워, 아들아. 좋은 사람 데려와줘서. 그리고 미안해. 엄마가 너무 못났어. 하지만 이제 후회는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난 부엌에서 아침을 준비했습니다. 수진이가 일어나서 도와주었습니다. 민준이는 방에서 나와 아침 햇살을 받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엄마 안녕하세요. 그래, 민준아. 잘 잤니? 네. 여기 침대 진짜 편해요. 우린 함께 식탁에 앉아 아침을 먹었습니다. 밥 먹는 소리, 웃음소리, 이야기 소리. 7년 동안 텅 비어 있던 집이 이제 생기로 가득 찼습니다. 어머님, 수진이가 말했습니다. 오늘 시장 같이 가실래요? 장 봐야 할 것 같아서. 그래, 같이 가자. 저도 갈래요. 민준이도 손을 들었습니다. 그래, 우리 셋이 같이 가자. 오후, 우린 셋이 손을 잡고 시장으로 갔습니다. 민준이는 중간에서 내 손과 수진이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 저 손 꼭 잡아요. 그래, 할머니가 놓지 않을게. 우린 그렇게 걸었습니다. 할머니, 엄마, 손주. 세 사람의 가족. 늦었지만 다시 시작하는 가족. 길을 지나가는 사람들이 우릴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저 가족 보기 좋네. 그러게.
정말 행복해 보여. 난 수진이를 봤습니다. 수진이도 나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민준이는 신나게 노래를 불렀습니다. 할머니랑 엄마랑 나랑. 용서는 한순간이 아니었습니다. 매일매일 조금씩 쌓여가는 것이었습니다. 7년간의 오해를 풀기 위해 우린 많은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린 진짜 가족입니다. 며느리 수진이는 이제 내 딸입니다. 손주 민준이는 내 삶의 기쁨입니다. 늦었지만 다시 시작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민수야, 엄마가 이제 내 가족 잘 지킬게. 약속해. 오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7년간의 긴 오해를 풀고 다시 행복하게 사는 민준이네를 따뜻하게 응원해 주세요. 오늘도 세상살이에 찾아와 주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고개 숙여 부탁드리겠습니다.